안녕하세요. 작사가 조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사팀 단케의 김수빈입니다. 박우현입니다. 이희주라고 합니다. 언제나 모두의 덕후를 내 안에 최애가 한 200명쯤의 최애를 가지고 거의 그러는 것 같아요. 덕후 시장의 고인물들이 일을 하고 있는. 최근에 작업하셨던 것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최근에 나왔던 작품 중에서는 소녀시대 효연님의 딥 작업했고요. 그리고 투바투의 굿보이 건데 작업했고, 우리 단케 작가님들하고 함께한 러브시시 있었습니다. 러브시스는 조유리 씨 곡이죠. 저희는 이제 NCT 127의 영웅, 그다음에 태민 크리미널, CRX 타이틀 대부분과 7월에 발매된 엔하이픈 앨범에서 TFW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윤경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SM 아티스트들하고 또 많이 작업을 해오셨죠. 어떤 아티스트께 최근에 좀 기억에 남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최근에 효연님 거 작업할 때 좀 기억에 남는데, 그게 곡 자체도 좀 어려운 곡이었어요. 그래서 힙힙힙힙힙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발음이 필요한 그런 곡이었는데, 그게 데모가 조금 어렵게 붙어 있어서 그거를 살리는 게 그 곡의 파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곡이었는데, 소연님의 그 랩 보컬 톤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필살기 이러면서 작업을 했던 곡이었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곡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단케 분들은 또 어떤 기억 남는 곡? 저희는 지금 조유리님의 러브시스를 같이 하기도 했고, 케플러의 와다다, 그리고 투바투 제로바이원 러브송, 그 정도가 조금 저희한테 기억에 남는 곡이었던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큰 그렇게 접점이 없고 막 에피소드랄 게 없고 진짜 골방에서 작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저희가 작업을 좀 꽤 많이 한 아티스트였는데, 제로바이원 러브송은 조금 처음으로 타이틀곡을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라서, 그래서 무대를 좀 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점이고, 제로원 바이 러브송 이 타이틀로 실린 혼돈의 장 프리즈 앨범, 저희한테는 그 앨범이 약간 되게 훈장 같은 앨범이거든요. 왜냐면 그 영어로 된 트랙 제외하고 저희가 전곡에 다 작사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정말 없는 경우 정말 보기 드문 경우인데, 네, 그렇게 돼서 좀 힘들 때마다 이제 세워놓고 보죠. 그래, 나는 저거를 해낸 사람이야. 앨범 저거 하나를 다 할 수 있는 작가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네, 힘을 받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또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는 3명이니까 저게 가능하구나. 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았군. 나는 한계 늦기도 너무 힘든데 여기는 앨범을 거의 통으로 했구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뭔가 되게 기분 좋은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반대로 윤경 작가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저걸 다 쓰셨지? 좋은 팀이 아닌가. 초안을 뽑는 거는 벌스 누가 쓰고 프리코스 누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흐름이 좀 깨지는 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처음에 구상하는 단계에서
그때는 회의를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나온 다음에 그 초안을 뽑는 거는 약간 한 사람의 결로 뽑도록 그렇게 살려서도 하고 작성하는 시간은 이제 각자 집중을 하다가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럼 윤경 작가님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어제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미리 작업을 해놓는 게 정말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하다 보면은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쓸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을 최대한까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책상에 앉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그냥 딱 최후까지 고민하고 어느 정도 각이 서면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한 호흡으로 이렇게 확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진짜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작품을 끝까지 끝내시는 분 또 계신가요? 저랑 많이 비슷하세요. 전 진짜 지금 안 쓰면 이제 큰일 나. 약간 이럴 때까지. 마감 시간이 이제 네, 임박해 왔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있다가 이제 고힘으로 하거든요. 발등이 뜨거워질 때 그 힘을 원동력 삼아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당연히 시간을 그렇게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끝을 맺을 수밖에 없고 순간적인 집중력으로 조금 그렇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린 집중력으로 정리한 곡들이 대체로 좀 타율이 좋지 않나요? 저는 거의 100%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하는 법이 거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근데 되게 많은 곡을 작업을 하셨어요. 160곡 정도? 네, 그 정도. 저희 사실 18년도에 결성을 한 팀이기 때문에 조윤경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260곡. 저도 그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260곡이라고 하셔서 좀 놀랐어요. 과연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주는 곡은 무엇인가? 밑도 끝도 없이 신나는 여자 아이돌 노래가 소녀시대의 파티와 레드벨벳의 루키 러시안 룰렛 같은 여름에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저희는 약간 그 음원 부문이랑 이제 음반 부문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아이유 님이 부르신 가수 인투 디 아일랜드 단일 인쇄로 최고 액수를 찍었던 거는 엔하이픈의 곡이었어요. Not for Sale이라고. 사실 작사라는 거에 대해서 K-pop 팬들이 이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곡을 이제 썼을 때 제목은 누가 정하나요? 제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사 의뢰 때 데모 음원이 오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제목이라는 게 대부분 있는데, 그거를 살려서 작업해주세요 라는 멘트가 있을 때도 있고, 반드시 바꿔주세요 라고 올 때도 있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오는 약간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려서 작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을 때에는 저희는 뭔가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정말 듣고서 내가 판단하는 그 무드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서 약간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측에서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작사가가 정해서 내고, 또 그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더 임팩트 있는 단어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있기도 하고. 주로 어떤 경우에 이 타율이 좋은가요?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올 때 그냥 한 번에 쓱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수월하게 확 되는 작업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쓰레기야. 이거는 틀렸어 얘들아. 그냥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요즘에는 덜어 연락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서로 사과를 이건 안 돼. 미안해. 미안. 이번 건 망쳤어. 그런 게 소식이 오기도 하고.
내가 딱 봤는데 와 이건 진짜 잘 썼다. 네, 이런 또 생각이 그런 들었는데 게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단시간에 그냥 바로 스무스하게 써진 거는 그래도 조금 타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근데 꼭 그냥 그 어중간한 것들 그냥 내가 보고서 괜찮은데? 이런 거는 약간 내 평가가 타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근데 진짜 이거는 그냥 안 내는 게 약간 우리 팀 이름에 나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저로 또 되기도 해서 아무리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다 써야 되는구나를 되게 자주자주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진짜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막 망했군 이러면서 그냥 내는데 의의를 내자 하고 냈는데 의외로 그게 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어요. 그럴 때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고 남들도 다 같이 망했던 거였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곡들이 되면은 또 약간 좀 수줍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수줍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낼 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최근에 그런 곡 있었다면 어떤 곡인가요? 저 있었어요. 완전 있었어요. 네. 그 레드벨벳의 작가님이 못 쓰셨다고 저한테. 레드벨벳 배코미가 진짜 쓰면서